무려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배터리량이 100kWh가 넘으니까요. 전 세계 26개국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폴스타 4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지난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보고 독일에 가서도 보고 세 번째 와서 보는 건데 드디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가격도 아주 놀라운 가격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자동차고 어떤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예전에 봤을 때는 사실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까지 놀라운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 세상 얘기 같았어. 아니 뒷유리가 없는 게 뭐 없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왔잖아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어쩌면 살 수도 있는 차야. 그렇잖아요. 너무 괜찮은데 이게 지금 6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면 내 차로 소유할 때 이 느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자, 이 폴스타 4는 어떤 자동차인가?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될 텐데요. 숫자로는 사실 이게 무슨 차인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폴스타 1, 폴스타 2 아무 관계가 없죠. 폴스타 3, 4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게 세단이고 어떤 게 SUV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폴스타는 그냥 나온 순서대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그냥 자기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치 뭐 독일 회사들처럼 357, 246 이런 식으로 차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유럽의 다른 메이커들 그리고 특히나 소량 판매하는 메이커들은 자체적인 이름을 그냥 각각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4는 3보다 더 숫자는 높지만 크기는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차가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걸 폴스타 차만으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폴스타 2와 폴스타 3의 사이 정도 되는 게 폴스타 4인데 서울 처음 온 사람한테 남대문 가려면 서울역 옆에서 우회전 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서울역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차의 차급을 굳이 현대차랑 비교하자면 전장은 산타페입니다. 전고는 EV6예요. 그래서 EV6인데 길이가 산타페만큼 긴 차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산타페만큼 기니까 3열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실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느긋하게 누워서 가는 그런 세단 같은 느낌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V 아니고요. 해치백 요거 좀 애매하고 세단 아닙니다. 독특한 장르예요. 아주 독특한 장르의 적당한 크기의 자동차, 상당히 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와닿지가 않죠.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큰 차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눈으로 봐도 이게 크기가 크다는 느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낮아요. 보통의 SUV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보닛이 높아서 앞부분이 그냥 무락무락하게 앞부분부터 덩치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면 차가 커 보이거든요. 근데 앞을 낮춰놓고 세단처럼 아니면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부분이 꽤 높아도 그렇게 높은 차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SUV 느낌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차는 굉장히 큰 차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차를 아마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만한 거, 뒷유리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없습니다. 뒷유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 차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와요. 잠깐,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굉장히 낮은 데에서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있으니까 차가 더 낮아 보여. 그리고 더 넓어 보입니다. 이 차 폭은 EV9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램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 가장자리 램프가 있는데 뒤에서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쪽 끝이 닿지가 않잖아. 이렇게 넓은 램프를 갖고 있고요. 차 폭으로는 거의 업계 최강,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 중에 가장 넓은 자동차입니다. 스포츠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램프도 지금 끝에서 이만큼 기다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가 더 넓어 보여. 네, 깜빡이 이런 식으로 깜빡이도 굉장히 세련된 게 차에서 오면 깜빡이가 정말 눈뽕 쏘듯이 빡빡 보이는데 보행자가 지나가다 보면 보행자가 눈뽕을 맞진 않도록 그래서 살짝 덮어놨네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쪽에서 트럭 같은 데서 본다면 조금 가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형 트럭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자체도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살짝 덮어서 더 얇고 각지게 라이트가 아주 얇게 보이도록 안에다 살짝 숨겨놨어요. 저런 것도 굉장히 세련된데 저게 아마 밤에 보면은 저 뒷부분에 있는 저 부분에 반사돼 보이면서 그 반영이 또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분을 모시고서 이 차에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떠십니까? 디자이너 사장님이 만든 차라서 사장님이 디자이너? 사장님이 얼마나 디자이너인데 싫을까. 디자이너가 CEO나 되니까 이런 디자인이 또 나와주는구나. 디자이너가 그냥 이렇게 해 하면 할 수 있는. 요거 발견했어요? 뭐요? 파팅 라인, 가짜 파팅 라인. 가짜였네. 와서 같다. 네, 요런 것도 완전 속았다. 이런 것도 또 디자이너가 좀 고집 부린 거. 잘라져 있지 않은데 잘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어요. 네. 아이씨 진짜 이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츠로 딱 되면은 문질문질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제네시스 GV60.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카리스마 업 떨어지는 둥글둥글둥글 이런 느낌. GV60도 내가 딱 보고 야, 거기 파팅 라인 하나만 쫙 넣어줘도 꽉꽉 짜맞춰서 맞춰진 듯한 느낌을 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문질문질해서 만들었지?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긁어갖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나는 GV60을 살면은 라인 테이프로 앞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미디어 오토 들어가서 이렇게 구독과 우리 좋아요, 알람 얘기 안 했어. 설정 여기서 모카에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해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오토. 네, 그래서 외관 봤을 때는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싶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디자이너의 피와 땀 그리고 어떤 정렬, 최고를 향한 그런 어떤 집요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사이드미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있을까? 거의 없죠. 사이드미러 그냥 있는 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끄트머리 이렇게 좀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아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새롭게 개발하는 메이커도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보통 커버가 있고 그 안에서 미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미러의 사방으로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틈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미러가 틈이 있으면 그만큼 작아져. 미러 크기는 작아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이드미러 사운드에 대해서 취하고 있지만 사이드미러 자체가 주는 사운드는 실내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미러의 사운드를 줄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만들고 사이드미러에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서 공기 저항이 훨씬 더 적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자체의 소음도 그다지 없도록 만든 것도 특징이죠. 사이드미러 기둥은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카메라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카메라가 있고요. 이쪽 뒤로도 카메라가 있고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거 왜 검정색으로 하셨어요? 바디색으로 하면 안 돼요? 라는 분도 계신데 카메라가 그냥 동그랗게 있으면 그냥 복남이형인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밖으로 좀 튀어나오게 해서 그래서 카메라가 각도도 좋고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낸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차에는 총 11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정말 많은 카메라가 들어있죠. 여기에 벌써 3개야. 뒤쪽에도 3개입니다. 뒤쪽에도 후방 카메라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다스를 위한 카메라. 블랙박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없으면 블랙박스가 이 차에 없을 테니까. 외관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정말 미끈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리가 좀 길어 보인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리고 또 하나. 크롬이 없다라는 게 눈에 띄실 거예요. 크롬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고급 자동차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됐을 정도로 이 크롬이라는 걸 덕지덕지 더 붙일수록 더 고급 자동차로 느껴졌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크롬이라는 걸 만들 때 여러 가지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크롬보다는 이런 검정색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차체를 마감하는 게 요즘 자동차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친환경 자동차들. 폴스타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앞장서고 있죠. 보통의 자동차 엠블럼은 크롬으로 만들지만 폴스타는 애시당초 크롬으로 만든 적이 없을 정도로 크롬을 멀리하는 그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 자동차의 느낌을 딱 만들어내고 있죠. 휠 사이즈도 대단하네. 지금 21인치 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최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하나 큰 사이즈가 있어요. 22인치 휠까지 들어있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옵션이긴 합니다만 자, 인테리어를 살짝 보도록 하죠. 와, 진짜 고급의 인테리어죠. 고급감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시트는 보통 직물 시트 얘기하고 인조가죽 시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의 시트는 직물도 인조가죽도 아닙니다. 딱 만졌을 때 처음 만져보는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에요. 마이크로테크라고 하는 기본 시트인데 가죽의 감촉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직물의 느낌, 가죽의 느낌 그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친환경 소재이긴 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라면 굳이 가죽 시트 필요 없겠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시트이긴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통풍 시트가 안 됩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어떤 분들은 좀 불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죽 시트나 인조 가죽 시트에 앉아보면 더운 날에 딱 앉았을 때 뜨거워서 앉을 수 없잖아요. 정말 너무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직물 시트에 앉아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이 시트는 직물 시트와 가죽 시트의 중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너무 차갑지 않고 여름철에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런 소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에도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통풍 시트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보다 가죽 시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네요. 인테리어 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눈높이에 쭉 있으니까 되게 효과적이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가 본 중에 가장 얇아요. 정말 무슨 가느다란 실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실 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고. 자, 앰비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앰비언스 보면 색깔을 태양색이고요, 수성색이고요,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성 벌써 왔네. 화성으로 막 날아가. 되게 재밌는 것은 금성과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런 것들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속도도 맞춰져 있어요. 지구는 수직으로 돌지 않고 대각선으로 꺾여서 돌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기울어진 채로 도는 것도 구현을 해놨네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건 선이 여기 있잖아요. 선이 되게 얇게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옆으로 쭉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트림에 이 안쪽으로 이게 마치 뭐랄까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밤에는 이게 되게 예쁘겠죠. 그리고 이 뒤로 쭉 이어집니다. 뒷좌석으로도 있다가 뒷좌석의 뒷부분에도 램프가 이어져요. 저게 되게 재밌죠. 멋지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타면은 저런 램프가 있잖아요. 또 어디 있냐면 S클래스를 보면 S클래스도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되는 뒤쪽으로 저런 램프가 켜지거든요. 그게 되게 멋있어. 되게 멋지게 보였는데 이 차에도 있네요. 저거 누가 보라고 있는 거지? 디지털 룸미러를 하게 되면 뒷좌석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저걸 볼 일이 정말 없는데, 야 진짜 꼼꼼하다. 저런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다는 게 디자이너가 진짜 각오하고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장이 디자이너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게 곳곳에서 들여다 보이네요. 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희한합니다. 직물 인테리어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니트 인테리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염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걸 100% 재활용 패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직물 같지만 직물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야, 신기하죠. 감촉이 괜찮아요. 고급감이 상당하고요. 이게 저렴할 것이다 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소재와 감촉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어요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막 도배를 한 거, 플라스틱 떡칠하고서 이게 친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친환경인 거 알겠고 고급스러우면 어떻게든 만들어 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에 보면 인테리어가 친환경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완전히 친환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고급스럽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도 폰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크롬이 아예 사용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 디테일로 한 번씩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크롬이 살짝 있죠, 여기도 살짝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100% 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CO2 중립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CO2 배출량이 모든 자동차 생산에서 가장 적게 배출되는 게 이 폴스타 4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진심이란 얘기죠. 소재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열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 수납 같은 것들을 하고 잠가버리고 이 차주가 아니면 다시 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미쳤네. 너무 좋잖아. 와, 오디오 미쳤습니다. 하만 카돈인데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이거를 들어보고서 이 오디오 선택을 안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600만원짜리 패키지에 묶여 있어요. HUD랑 뒷좌석 리클라이너랑 전동식 트렁크랑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넣기도 애매하고 600만원이면 옵션 값으로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스피커는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앰프의 출력은
무려 1400W짜리 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 사실 여기 이 시트도 인조 가죽 시트면은 이렇게만 들어가는데 나파 가죽 시트는 여기 헤드레스트에 또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사운드가 좋아지겠죠.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헤드레스트 스피커는 보통의 경우는 운전자만 음악을 듣도록, 이 다른 승객들은 음악을 듣지 못하고 운전자만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사람들 다 자야 되니까. 아빠는 운전하면서 음악 들어야죠. 아니면 내비게이션 사운드 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헤드레스트 스피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많아서, 일단은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예요. 운전자를 왜 감시하냐? 운전자가 이 차 자율주행을 켜놓고 잠들 수도 있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요 위에 라이다를 장착해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뭐 법적인 부분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공조장치 구멍은 있는데 공조장치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수동적인 레버가 없어요. 그건 다 전동입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집중해서 해줘 라고 하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집중해서 따라옵니다. 아니면 나는 바람이 나한테 오는 거 싫어, 내 주변으로 다른 곳으로 좀 보내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데? 약간 나를 계속 얘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얼굴을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피하려고 해도 계속 쏘는 거야, 내 얼굴에.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 기능들이 여럿이 있네요. 뒷좌석은 3존 에어컨이라서 뒷좌석도 터치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앞좌석과 뒷좌석이 하나의 송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의 양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데 온도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동물 모드 같은 것도 제공되는데요. 동물을 차 안에 놓고 마트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다. 근데 동물이 개가 아니고 개 로봇이야. 참, 이 글씨를 개한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야, 저 개를 놔두고 저 주인이 어디 가버렸어, 저 개 저거 쪄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유리를 깨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유리를 깨서 동물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이걸 써놓는 거예요. 동물 모드로 실내에서 지금 21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유리 깨지 마세요, 이런 용도예요. 뭐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요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인터페이스 마음에 드시죠? 이쪽에 내비게이션, 여기 플로우, 여기는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오분할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해서 T맵 추천이라고 딱 나오죠. T맵 추천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마트폰 거치대를 장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이 커다란 스크린, 지금 15인치가 넘는 대형 스크린으로 이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게 HUD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편리한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즘 T맵에 이런 거 나옵니까? 신호 언제 바뀌는지, 초가 나와서 몇 초 후에 신호가 바뀝니다를 보여줘요. 좀 더 나가서는 저는 한 5초 후에 신호가 바뀌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가속하다가 신호 곧 바뀌네, 이제 좀 미리 감속해야 되겠네, 이런 거 좀 예측 운전도 할 수 있고. T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T맵은 전기차 전용 T맵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기능을 바로 제공해 줍니다. 주변에 급속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다 라고 하면 중간에 충전을 한번 하고 가세요 라고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 플로에다가 T맵에다가 뭐 데이터 엄청나게 쓰겠네, 이 데이터 요금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LTE망은 3년 동안 무제한이고요. 풀로 음악 듣는 거는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오디오는 있는데 비디오가 없어.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크면 여기서 영상 봤을 때 괜찮거든. 폰이 요만하잖아. 폰으로 봤을 때 감동에 비해서 이 감동이 몇 배야? 감동이 한 6배 이상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사운드 시스템 어마어마하잖아요. 폰으로 영화 즐기는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좋아요. 여기서 영화가 나와야지. 꼭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도 희망적인 건 T맵 스토어가 있습니다.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차는 OTA가 된다고 하니까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가 OTA를 통해서 서서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발전될 수 있겠죠. 이 차 여기까지 보는데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 자, 그럼 이 차의 뒷좌석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저쪽에 넘어가서 다른 차의 실내를 보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또 다른 차가 하나 있어서 이거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팩이에요. 퍼포먼스 팩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캘리퍼 금색입니다. 이것도 금색이야. 야, 휠도 달라. 그리고 서스펜션도 지금 보이세요? 서스펜션이 올린스 서스펜션입니다. 도대체 올린스 서스펜션 얼마나 비싼 거야? 이 타이어가 22인치야 40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와, 여기 조명빨인가? 왜 이렇게 예쁘지? 이 흰색 왜 이렇게 예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전동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폴스타는 요거 프리미엄 메이커다 보니까 이게 전동이고요. 근데 요건 좀 아쉽다. 이렇게 대롱대롱 하는 건 좀 아쉬워요. 딱 맞는 거 봐. 제가 테슬라 같은 차만 보다가 이런 차를 보니까 야, 흰색이 너무 예쁜 거 같은데 놀랍게도 흰색이 옵션입니다. 하늘색이 기본이고 흰색이 옵션이에요. 기본 컬러가 4개고 옵션 컬러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사시려면 40만 원을 더 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차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옵션으로 빠져 있는데 이 옵션을 더하면 무려 9,200만 원이 됩니다. 야, 9,200만 원. 사실 유럽이 옵션의 끝판왕이에요. 비스포크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그 원하는 것들 다 넣었을 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 원천적으로 제일 잘하는 데가 유럽입니다. 시트도 달라요. 퍼포먼스 팩 시트인데 사실 직물이 맞긴 하지. 직물이 몸은 더 잘 홀드해줘요. 그래도 가죽 더 좋아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도 보면 폴스타의 이 금색, 요거 간전벨트에도 이 금색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조가죽 시트보다 비싼 겁니다.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있고요. 뭐 인조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텍이라고 해서 그게 가죽도 아니고 직물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아주 묘한 느낌의 그런 시트인데, 근데 지금 마이크로텍은 100% 리사이클 페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 재활용 소재인데 오히려 몸도 잘 잡아주고 감촉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라면 굉장히 고급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활용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재활용 소재 하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재활용 소재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주 저가 소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재활용 소재는 결코 그런 느낌이 아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활용 소재다. 그 패턴도 여러 가지 패턴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서 여러 가지 무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차 같은 걸 관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굳이 파팅 라인을 만들고 굳이 파팅을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신기한 지점이에요. 이 파팅 같은 거 없어도 되잖아.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되는 파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철판이고 이 부분이 덮개입니다. 덮개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그냥 파팅 없이 여기가 한 덩어리일 텐데 그거를 파팅을 굳이 만들어 넣은 거지. 없으면 이상하다. 없으면 차가 뒤쪽이 너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팅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앞쪽에도 이런 파팅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 파팅 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파팅 라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도 파팅 라인을 굳이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 근데 이걸 길게 해서 이 파팅 라인 자체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죠. 진짜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지금 퍼포먼스 팩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랙아웃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차체색이 아니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돼서 차가 더 얇아 보여요. 더 날씬해 보이고 더 날렵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SUV 느낌은 더 적게 드는 거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짜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둘씩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뒷모양을 보면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트렁크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해치인데 해치는 어떻게 열리느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 차는 뒷유리가 없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뒤쪽에 여기 틈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뒷좌석에서 굳이 뒤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개를 태운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뒤쪽을 살짝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다 짐을 크게 실는 경우에 뒷좌석을 폴딩해서 더욱더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폴딩을 하고 이걸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서 큰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난 차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드를, 러기지 보드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평탄화를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요, 이런 식의 공간들이 더 제공이 됩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 살짝 있는데 나름대로 뭐 또 괜찮은 공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서브우퍼가 마련되어 있는데 서브우퍼 그릴까지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는 흔치 않죠. 뭐 이걸 디테일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트렁크를 열어도 디지털 센터미러가 여기서 보이도록 이렇게 카메라가 살짝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이제는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나파 가죽 시트가 되게 좋네. 야, 이건 나파 가죽 너무 좋은데? 가죽이 질감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 만져보면 이게 나파 가죽이구나 라고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호들갑이냐면 스칸디나비아 가죽이 달라요. 이 가죽의 질감이나 소재나 이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나파 가죽도 뭐 나름 괜찮지만 좀 얇고 뭔가 좀 달라요. 확실히 우리나라 국산 나파 가죽하고 다르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 옵션의 가격이 550만 원이다. 550만 원짜리 옵션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도 많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롬이 살짝 생기고 가운데 이렇게 폴스타포 100% 트레이스드 레더 애니멀 웰페어 시큐어드라고 써 있습니다. 문짝 손잡이에 이런 식으로 또 가죽을 한번 접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돈 좀 썼구나 이런 느낌이 빡 듭니다. 그냥 빡! 600만 원짜리 소파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어지간한 차들은 인테리어를 해도 직물을 그대로 가죽으로 바꿨을 뿐이잖아.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 차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헤드레스트 구성도 달라지고요. 이 안에 이 패턴도 달라지고요. 이 형태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도어 트림도 달라지고 게다가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 스피커가 2개씩 들어갑니다. 스피커가 16개로 늘어나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오씨 바꿀만 하다. 그냥 딱 럭셔리카의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 암레스트가 또 있습니다. 암레스트가 있는데 요거 신기합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되고 있고요.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전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어. 여기 너무 수납 공간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컵홀더도 꽤 고급이네. 컵홀더도 이렇게 고무로 마감이 돼 있고 작은 컵, 큰 컵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 컵홀더보다 이게 잡는 면에선 더 좋아요. 그런데 잡는 면에선 좋은데 컵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전동식 리클라이너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 여기 보면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와, 이거 봐. 이 터치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가 됩니다. 뭐 이런 라이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도 터치로 할 수 있어요. 오디오 오디오 품질도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구멍도 많습니다. 바닥에 있고요, 옆에 있고요, 사이드에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에어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좌석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유리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앉아서 뒷유리를 볼 일은 없죠. 고개가 자기 180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앉은 상태에서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유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엔 다 유리가 있습니다. 요 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방감, 뒷좌석 개방감만큼은 정말 오히려 동급 최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일단 인테리어 들어왔을 때 환한 게 이 흰색이 너무 마음에 드네. 계기판 뭐 작지만 여기 딱 마련되어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 배터리, 뭐 속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PRMD 이런 식으로 기어 시프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여기 있고요. 카메라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이런 식으로 깜빡이 같은 거 조작하는 거 요거 또 위치상 너무 좋고요. 굉장히 고급차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요거 왜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버튼이 그제서 켜지게 하는 거. 최근 들어서 버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리모컨에서 어떤 버튼이 내가 지금 필요한 거야 라는 거 헤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의 속도를 올리는 버튼이 그제서 활성화되고 기능들이 각각이 사용될 때 그 기능에 맞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불필요하게 많은 버튼들로 인해서 버튼에 질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적소에 보여주겠다는 게 이 폴스타 인테리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데모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큼직큼직하게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자동차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큼직큼직하게 보여줘서 이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메뉴를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만든 거죠. 세로의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기능들을 오른쪽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굉장히 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버튼들도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혼란에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인식하기 쉬운 메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메뉴가 돼야죠.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오디오를 한번 틀어보면요. 들리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헤드레스트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이쪽에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죠. 운전석에 앉은 사람만 듣거나 아니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헤드셋 오디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너무 훌륭한데요. 서라운드의 양도 조절하고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오디오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넘사인데요. 이 정도 차에서 이 정도의 오디오를 보여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거의 S클래스나 무슨 BMW 7 시리즈나 이런 차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폴스타4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돼 있냐, 배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하는 분위기잖아요. 자,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 폴스타는 애초에 공개했습니다. 애초에 속 시원하게 우리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공개할 뿐 아니라 써놨어요. 아예 옆구리에다가 100kWh 배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CATL 배터리 사용한다 라고 예전에 밝히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폴스타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계획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게 되면은 아마도 어쨌든 K 배터리, 어쨌든 세계 최강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네요. 이 차의 출력은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272마력짜리 싱글 모터가 제공되고 있고요. 544마력짜리 듀얼 모터도 제공됩니다. 544마력이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출력인데, 지금 BMW M3 있잖아요. BMW M3보다 출력이 센 겁니다. 국산차 전기차들 출력이 꽤 높다고 하는데, 국산 전기차들 중에서 EV6 GT보다 센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WLTP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무려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배터리량이 100kWh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100kW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차는 지금 EV9이 99.8, 그러니까 이 차보다 조금 낮은 정도고, 지금 EV9보다 더 큰 배터리를 이 차에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렇게까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한 게 이 정도라면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차가 바로 폴스타4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멋진 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차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차의 가격은 6,690만 원입니다. 6,690만 원이면은 여기서 보조금 받게 되면 잘 받으면 6천만 원 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차는 E클래스급의 크기예요. 그리고 SUV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전기차면서 E클래스 크기면서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기능이 다 기본으로 들어있고 6,690만 원이면 전 세계 26개국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격에서 괜찮은데, 근데 이거 끝까지 살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되게 많아. 옵션이 어떤 건 600만 원짜리, 어떤 건 500만 원짜리 이런 옵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다 덧셈해 보시고 실제로 내 예산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아니면 내 예산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차는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으로는 도저히 담기지가 않고, 이거는 직접 매장에 오셔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폴스타 느낌의 색조합이 색조합 미쳤죠. 이런 거 약간 애플스러움이 있는데요. 뭔가 누나 노트북, 오빠 노트북 아니고